자,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 교육에 인생을 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윌릭스 그래머 베이직 복습 강의 제8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3형식을 다루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4형식을 다루었죠. 그 4형식은요, 그 자체, 우리가 1형이라 부르던, 그러니까 4형식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4형식으로 쓰여지는 그런 동사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맞나요? 그 동사들.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은 툭 하면 4형식으로 쓰니까 그 동사들을 외워달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더구나 그 4형식 그 자체 개념 말고 4형식의 그 변형 구조들이 있었죠. 소위 말해 4형식의 그 2형 또는 수요동사 2형이라 부르는, 그러니까 전치사를 막 to, for 이런 거 써가면서 우리가 바꾸어 쓰는 4형식 그 변형 구조들이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석하기에도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4형식의 개념을 간단히 좀 복습을 하고 문장들을 보면서 여기에서는 에게라고 해석을 하는지 을을이라고 해석을 하는지 꼼꼼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개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4형식이라 하면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 무조건 타동사죠. 네. 3형식과 마찬가지로 4형식도 타동사가 쓰여야 된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면, 그쵸? 4형식의 경우에는 목적어 뒤따라서 두 개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앞에 있는 이 목적어를 우리는, 그쵸? 간접 목적어다 이렇게 불렀죠. 맞나요? 그런 다음에 뒤따르는 이 목적어를 우리는 직접 목적어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4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두 개 나온다는 점에서 3형식과는 다르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해석이 좀 중요하긴 했는데, 여기에 있는 간접 목적어라 부르는 이 IO 또는 OI 있죠. 얘는 해석을 에게라고 한다라는 사실이죠. 맞나요? 다음에 뒤따르는 이 직접 목적어 DO 또는 OD라고 쓰는 이 직접 목적어는, 그쵸, 을을이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동사들은 굉장히 툭하면 굉장히 자주 뒤따라서 목적어 두 개를 이끄니까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아, 이제부터는 목적어 두 개 나오겠지 라는 어떤 그 느낌, 그죠? 그 준비 무조건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동사를 좀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나요? 대표적인 동사가 무엇이 있었냐면, 그쵸, 뭐 기브도 있었고, 맞나요? 다음에 또 랜드도 있었죠. 뭐 이런 유형의 동사들은 툭 하면 뒤따라서, 그쵸, 목적어 두 개 나오니까 꼭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되나요? 다음에 여기에서 make라는 동사는 되게 특이한 동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나요? 왜요? make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하나 나올 수도 있지만 목적어 두 개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에게 무언가를 만들어 주다 해석을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연하게 우리가 그 동사의 용법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여기 있는 간접 목적어와 여기 있는 직접 목적어를 우리가 올바르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정작 이 두 가지가 좀 제대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장을 쭉 읽어가다가 목적어 두 개가 구분되어서 따로 떼어져서 눈에 좀 보이셔야 되고, 앞에 있는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네, 아 여기까지가 간접 목적어구나, 맞나요? 그런 다음에 그로부터 그 뒤까지가 어디까지가 직접 목적어구나, 이런 판단이 잘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꼼꼼하게 분석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그 4형식 기본 개념이었는데, 여기에서 심화 개념으로 어찌 보면은 심화 개념으로 확장이 되죠.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주어, 타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러한 기본적인 4형식 문형에서 여기 있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직접 목적어 먼저 나오고 간접 목적어 나중에 쓰는 이러한 구조에서 바로 이 둘 사이에는, 그쵸, 전치사 to나 for나 o브를 매개 하는, 즉 수요동사 2형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따져보았을 때 종래에는 우리가 에게를 먼저 해석하는데 또는 한태를 먼저 해석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해석하고요. 이해되시죠? 간접 목적어 뒤로 갔으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을을 먼저 해석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장을 좀 봐가면서, 자, 여기에서는 수요동사 2형인가, 수요동사 1형인가를 좀 꼼꼼히 따져가면서 해석도 그에 맞게끔 한번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출발해보죠. 1번입니다. You must give. 당신은 must give니까, 자, must는 우리가 조동사라고 알고 있죠.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정도의 뜻이지 않습니까? 결론은 must부터 일단 give까지를 동사 표시를 해주시고, 자, give가 나온다면 그쵸,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시겠죠. 아, 얘 뒤에는 목적어 2개 나오겠구나. 되셨나요? 바로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뭘 하셔야 됩니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잘 구분을 해야겠죠.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그치, 여기에서 구분을 하는 거야. customers까지를 우리는 간접 목적어라고 봐야 되고, plenty of time까지, time to choose까지를 직접 목적어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되나요? 선생님, 이게 저는 잘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영어는 한 가지 개념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엔 막 이런 개념들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야. plenty of 이것도 막 익숙하진 않잖아. 이해되셨죠? 여튼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대로 잘 따라만 좀 와주시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자, 결국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겠죠. 당신은 반드시 주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customers, 그러니까 고객들에게가 되겠죠. 고객들에게. 다음에 여기에서 plenty of를 좀 제가 알려드리면, 이것은 많은 정도로 해석합니다. 많은 정도로 해석하는, 얘는 품사가 한정사예요. 2단어짜리 한정사다. 되나요? 자, 그래서 한정사 나왔으니까 뒤따라서 time이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이라고 일단 의미적으로는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좀 적어놨지만은, 자, 여기 time to 외워주셔야 됩니다. time 뒤에 뒤따라서 동사원형 이렇게 쓰거든요. time to 동사원형 이렇게 쓰는데, 얘가 나왔다 하면은 해석은, 그쵸, 기억을 좀 해주셔야겠죠. 해석 어떻게 합니까? 예, to 동사원형 할 시간, 즉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어 해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었습니까? 자, 다시요. time to choose니까 여기 choose의 뜻은 뭐냐면은 선택하다이지 않습니까? 그 뜻을 살려가지고 선택할 시간, 뭐뭐 할 시간,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당신은 반드시 주어야 하는데, 근데 누구에게? 그치, 고객들에게 많은 시간을 줘야 하죠. 결론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우리는 명사구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시간인데 어떤 많은 시간? 그치, 선택할, 고를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줘야 한다가 되겠죠. 어찌 보면은 여기 있는 이 time을 중심으로 전치 수식어와 후치 수식어가 따락따락 붙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 명사 덩어리, 명사구의 주인공은 time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객들에게, 당신은 고객들에게 반드시 선택할 많은 시간을 제공해야 돼, 줘야 돼가 되겠죠. 되나요? 이건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뭔가 뭐 옷을 사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매장에 딱 들어가면은 확 직원이 옆에 딱 따라붙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뭐랄까 부담스럽죠. 맞나요? 나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부담스럽다. 제가 너무 불편함을 좀 많이 떨고 있죠. 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그럼 직원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 당신에게, 그러니까 이 고객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지. 뭔가 고를 만한 게 있나를 둘러보고 골라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정도의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She failed to notify the tax officer of her change of address 라고 되겠죠. 이 개념은 제가 갑자기 탁 빼먹고 지나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수요동사 1형이라고 말씀드린 거에서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죠. 수요동사 1형은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정상 어순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일부 동사들은 여기 사이에다 반드시 of 적어야 돼 라고도 말씀드린 게 몇 가지 있었어. 기억나십니까? inform A of B, assure A of B,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간접 목적어가 반드시 앞에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동사가 여기에 쓰여 있는 뭡니까? notify입니다. 맞나요? 자,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notify A of B 이렇게 외워주셔야 된다고요. 해석은요, A에게 B를 공지하다.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더 적어드리면 notify A of B를 외워주셔야 돼. 여기서 A라는 것은 간접 목적어고 뒤따라서 B가 직접 목적어라서 해석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공지하다. 이거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말들을 많이 음성적으로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도 입으로 막 암송하듯이, 막 암기하듯이 계속 그 반복적인 어구들을 반복을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notify A of B, notify A of B 계속 따라 읽어주셔야 된다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A에게 B를 공지하다, 이런 해석이라서 여기에서도 notify가 쓰여 있으니
예측하셔야 된다고. 아, 오브 나오겠네. 맞나요? 오브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됐죠? 선생님, 이건 아닙니까? 이때 오브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 맞나요? 물론 여기에서 오브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오브를 그냥 문자적으로 시력으로 우리가 수치력 테스트 삼아 이 문장을 봤을 때는 뒤따르는 오브가 그 오브일 수 있어. 이거 어떤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치,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뭐라 말씀드렸냐면 해석 가지고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결론은 뭐냐? 여기까지를 A라고 잡으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를 B라고 잡으셔야 된다고.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이거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거든. 이게 다예요. 해석상 여기 있는 오브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A와 B를 구조 분석해주는 게 맞다 이거예요. 해석상, 의미상 그렇다고. 되셨죠?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failed to. 자, 여기서 failed to는 한 번에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뭡니까? to 동사 원형 하지 못하다 정도의 뜻인데, 그래서 그녀는 하지 못했다가 되겠죠. 근데 뭐 하지 못했냐면은 notify, 공지하지 못했어. 알려주지 못했다고. 그죠? 근데 누구에게 tax officer니까 세무관 정도로 불러주시면 되겠죠. 세무사 하셔도 되고 세무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세무관에게, 그죠? 세무관에게 근데 무엇을 공지하지 못했냐면은 그녀의 변화죠. 변동이죠. 근데 무엇의 변동인데? 그치? 여기서는 of가 notify A of B 할 때 그 of가 아니라 앞에 있는 change를 꾸며주는 후치 수식어로 활용된 전치사 구의 그 of라고요. 이해돼? 그래서 해석은요. 주소의 변동 이런 말이잖아. 해석상. 자,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무턱대고 of 딱 찾아가지고 A, B 나누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봤을 때 여기 해석상 앞에 있는 change를 꾸미는 것과 같은 그 of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of가 연이어 나오는 경우에는 항상 해석부터 좀 면밀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자,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공지하지 못했죠. 이거 해석되시죠? 그녀는 공지하지 못했는데 근데 누구에게? 세무관에게 그녀의 주소의 변동을 공지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자, 결론. 여기 이 her부터 여기 있는 address는 명사 구인데 됐죠? 그 주인공 명사는 어디 있냐면은 change이다 이거죠. 되었습니까? 됐죠?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자, 지금 이 3번과도 같은 문장은 지금 제 책에서는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이다.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그쵸? 주어 동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별표 한번 쳐드릴게. 한 3개 정도 이렇게 치고 제 설명을 좀 곰곰이 한번 들어보세요. 봐봐.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 지금껏 우리가 형식 개념까지 배워오면서 일반적인 문장은 항상 주어 다음에 동사 출발이었잖아. 그죠? 물론 일형식에서는 there be you, here be you 이런 것도 있었어. 기억나시죠?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반드시 이 문장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주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맞나요? 자, 그런데 이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주어는 보이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아니야. 이 주어 하시면 안 돼. 이거 없다고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3번 문장에는 애초에 뭐가 없다? 주어가 없다고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send는 뭡니까? 동사지. 선생님 이런 게 있나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 자, 보세요. 여기서는 또 이제 받아들이기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어떤 문장을 주어 없이 동사, 좀 정확히 말하자면 동사 원형이라 부르거든요. 동사 원형으로 어떤 문장이 출발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명령문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요? 명령문.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문장이 동사 원형으로 딱 출발을 하고 마침표로 딱 끝나요. 이랬을 때 이 동사 원형의 어순을 가진 이 형태의 문장을 그쵸? 명령문이라 부르더라. 한번 적어볼게요. 명령문이다. 명령문이다. 됐죠? 그래서 명령할 때 우리가 쓰는 문장이다. 이 정도의 뜻인데 자, 명령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 원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고요. 뭐뭐 해라 라고 읽어주시면 이게 그 자체가 명령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다시 명령문의 포인트는 뭐다? 그치, 동사 앞에 주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되나요? 자, 다시 3번. 이건 무슨 문이라고? 명령문. 그래서 주어가 없는 거야. 네, 얘는 명령문입니다.
지금 동사 원형 출발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해석을 좀 해보면 send, 보내라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챙겨갈 건 뭐냐? send라는 동사의 용법인데 send라는 동사는 4형식 동사로서 이렇게 쓸 거 아니냐고. 그쵸? 자, 그런데 뭡니까? 여기에서는 4형식의 그 기본형이 아니라 1형이 아니라 그쵸? 2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뭐가 보이냐? 전치사 to가 보이죠? 됐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니? 그치? 이거 두 개 자리를 바꾸시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send, 직접 목적어 to, 간접 목적어 이 어순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을을 먼저, 직접 목적어 먼저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을을이라고 한번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에게라고, 에게를 뒤에다가 좀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내주다. 이 정도가 되겠죠. 보내주다. 이 정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 을을 to, 간접 목적어에게 보내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명령문으로 걸어서 읽어야 되니까 보내줘라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자,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send 타동사 얘는 무슨 목적어? 그치, 직접 목적어 을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 the following account까지는 그쵸, 간접 목적어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최종 해석 한번 해볼게. 자, 보내주어라, 보내주세요 또는 보내줘라가 되는데 당신의 여기서 donations라는 것은 기부금 정도의 뜻입니다. 당신의 돈이 되겠죠. 당신의 기부금을 보내주어라. 근데 to 어디로 보내달라, 누구누구에게 보내달라 이 정도의 뜻인데 the following account는 여기서 following은 편의상 아래의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account는 참으로 뜻이 많긴 한데 여기에서는 주소 정도의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 아래의 주소로 당신의 기부금을 보내주세요 또는 보내줘라, 보내달라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다 좋습니다. 다음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 tried to explain the new project to the staff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일단 이거는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이거 try는 꼭 좀 외워주셔야 돼.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try to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셔야 돼. try to 동사 원형, try to 동사 원형. 되었습니까? 얘 해석 어떻게 합니까? 해석 어떻게 하냐면은 to 동사 원형 하려고 애쓰다 정도의 표현이에요. to 동사 원형 하려고 애쓰다. 되셨죠? 예, 이 해석 하려고라는 그 해석과 try 애쓰다라는 해석을 꼭 좀 외워주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he 주어죠. 그다음 try to가 나왔으니까 하려고 애썼는데 과거형이죠. 그래서 그는 애썼다. 근데 뭐 하려고? to explain 설명하려고 애쓴 것이죠. 자, 무언가를 설명하다 explain은 그쵸, 타동사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뒤따라서 목적어 나오는데 선생님 이 explain은요 1형으로는 안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이냐? explain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explain은 기본적으로 2형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바꾸어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쓰는 거 없다고요. 오로지 2형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몇 가지 동사들이 있었죠. 바로 그 경우라서 독자적으로 explain 간접 목적어 to 그런 다음에 직접 목적어 이 구조를 꼭 좀 외워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to가 보이시죠? 그 앞에까지는 직접 목적어이고 그 뒤에 따라서는 그쵸, 간접 목적어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자, 최종해서 한번 해볼게. 그는 설명하려고 애썼는데 근데 무엇을 설명하려고 애썼냐면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명하려고 애썼죠. 직접 목적어입니다. 직접 목적어. 그래서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명하려고 애썼죠. to 누구에게 그 직원들에게. 여기서 스태프는 편의상 직원들이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해서 그는 설명하려고 애썼다. 바로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명하려고 애썼는데 그 직원들에게가 되겠죠.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I lent my dictionary to her, but now she won't give it back. 이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 주어는 찾았는데 자, 렌트 보이죠? 렌트 보는 순간 중요한 것은 용법입니다. 렌드, 직접 목적어 to,
간접 목적어. 이게 눈에 보이셔야 돼.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적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 일단 이 렌트라는 것은 랜드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해석은 빌려주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 랜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여. 됐죠? 에게 무언가를 빌려주다. 이 정도가 아니겠냐고. 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to가 보이는 걸로 봐서 이거는 수요동사 1형이 아니라 수요동사 2형이구나 정도의 생각이 딱 드시면서 여기 있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그쵸. 자리가 바뀌죠. 직접 목적어를 앞에다 쓰고요. 간접 목적어를 뒤에다 쓰면서 그 사이에다가는 지금 to, 전치사 to를 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구조잖아.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겠어? 그치? 을부터 먼저 해석하죠. 최종 해석은 빌려주었다가 되는데 근데 무엇을 빌려주었냐면 my dictionary. 그쵸? 내 사전을 빌려주었죠. to her. 누구에게? 그쵸? 그녀에게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다시. 나는 빌려주었다. 내 사전을 그녀에게.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나요?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벗이 나왔는데 벗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 뭐, 어색하지 않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 now가 있는 이 now는 수식어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해석은 그쵸. 하지만 현재 그녀는 will not give. 여기서 give back을 한 번에 좀 외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give back. 이게 지금 give가 주다의 뜻이잖아. 근데 여기 back이 달려 있으니까 돌려주다 이 정도로 좀 읽어주시면 된다고. 돌려주다. 그래서 여기 give back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되겠죠. 되나요? 자, 여기서 옹트는 will not의 축약형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했을 때 give back까지도 하나의 동사로 좀 봐주시면은 결국 will not give back이 하나의 수로 동사 덩어리라고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여기서 give는 타동사의 목적어 이렇게 나온다. 체크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나는 내 사전을 빌려주었어. 그녀에게. 하지만 현재 그녀는 그것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않으려 한다 정도의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보통 will이 우리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하지 않는다, 않으려 한다. 계속 보통 얘는 돌려주려고 하지 않아 이 정도의 의미라고요. 아무래도 이 5번 지문은 여러분들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 물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분들은 뭐 이 사전 같은 것들 다 하나씩 집에 딱 놔두고 또 공부할 때 딱 펴가지고 보고 막 이런 세대였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휴대폰으로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휴대폰 안에 사전이 있죠. 근데 그마저도 여러분들 안 보잖아요. 그죠? 여튼 이 사전이 되게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전을 그녀에게 빌려줬는데 지금 하지만 현재 그녀는 그것을 도통 나에게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 이 정도의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기 밑에 있는 말 한번 정리를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쵸. 수요동사 1형이 되겠죠. 간접 목적어 앞에 쓰이고 직접 목적어 뒤에 쓰이는 그 1형은 바로 뭡니까? 수요동사 2형. 그러니까 전치사 to, for, of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집어넣고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런 식으로 쓰는 어순으로 소위 말해 수요동사 2형으로 바꾸어 쓸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결국은 다 뭐 하는 거? 그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 이해되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암기를 안 해주시면 영어가 도통 늘지를 않아요. 제가 이해는 다 시켜드렸으니까 꼼꼼히 복습하시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길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